있습니다. 괴멸이란 말이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괴멸. 그러니까 전쟁 같은 게 나면은 거의 다 사망했다 이런 뜻에 가까워요. 괴멸. 재기불능이죠. 재기불능. 근데 괴멸이 국회의원은 괴멸이 된 건 아니죠. 뭐 100석이 넘게 의석을 가져갔으니까. 문제는 지도부예요. 지도부가 괴멸돼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중에 몇 사람이라도 살아 돌아와서 뭔가 다시 재건하고 해야 되는데 재건할 사람이 없는. 멸치 한 마리 있잖아요. 하태경 살아남았는데. 멸치 한 마리 있어요. 기다려봐. 당대표가 가고 오늘 원내대표가 낙선한 원내대표가 지금 대표 권한대행으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 코미디 중에 코미디죠. 그 다음에 웬만한 그 급들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날라갔죠. 정우택 날라갔죠. 그 심재철도 날라갔죠. 김진태. 네. 김진태는 뭐 했는데, 그러니까 당대표 경선 나갔던 인물로 따지면 김진태 날라갔죠. 오세훈 날라갔죠. 새로운 리더십이 안 보이는 상황에 홍준표가 돌아온 거야. 사람들이 홍준표도 못 떨어뜨렸다. 물론 이 대구에 이상식 후보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게 진짜로 미래통합당의 불행의 시작이에요 이제. 그렇죠. 왜냐하면 지도부가 괴멸돼 있는 어떻게 보면 미통당이라는 거대 권력이 무주 공산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서로 이제 그거를 눈치 좀 보면서 내가 잘하면 내가 이 당의 대표가 될 수도 있겠는데 권력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눈치 보고 있는데 밖에서 홍준표가 알짱알짱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내부에서는 쟤 들어오면 안 돼. 쟤 들어오면 안 되니까 쟤는 받아주지 말아야 돼. 이런 목소리도 나올 거고 아니야. 쟤를 내 편으로 끌어들여서 내가 호가오이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내부에서 정말 이렇게 각각이 다 서로 다른 편이 돼서 홍준표를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시작해서 이제 홍준표가 그 상황에서 또 밖에서 그 입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뭐 오늘 또 뭐 막말 하나 하셨던데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막말하는데 이 주인님이라 주인님. 그렇죠. 이 막말과 독설이 서로가 이제 서로에게 향해서 움직이는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미통당은 지금 내전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런 막말을 그러니까 홍준표에 대해서 뭔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다들 속내는 있을 텐데 과연 누가 용기 있게 드러내놓고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홍준표가 만약에 당내에 들어온다고 이렇게 의사 입당원서를 냈을 때 그걸 누가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누가 어떤 권한으로 그걸 막을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판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홍준표의 붙을 사람과 홍준표의 안 붙을 사람 이렇게 양분 되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로 이제 네가 옳느냐 내가 옳느냐 싸우는 게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테지만 국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홍준표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개혁 속도가 조금 더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나 김태효까지 다 날아가서 정말 그러니까 근본 없는 것들만 남아서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는 정치 실험을 시작해야 되는 건데 홍준표나 김태호 같은 인간들이 살아 돌아옴으로써 예전에 했던 과거의 방식 그게 다시 재탕이 된다고. 그러면 이게 이중석 같은 애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좀 개념이라도 1g의 개념이라도 있는 애들이 이야기 그 목소리가 계속 섞여 들어가서 조금 합리적이고 조금 그나마 좀 실력 있고 좀 대안이 될 만한 정책들을 제안하는 그런 야당이 돼야 되는데 이제 홍준표가 들어왔으면 다 물 건너간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릎을 탁 쳤다니까요. 미래통합당 안 되겠구나. 홍준표가 살아 돌아옴으로써 이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왜냐하면 홍준표 체제에서 지방선거 치렀던 기억하시죠? 그 모든 게 다 홍준표 탓이었어요. 간단히 말하면 물론 뭐 정권이 바뀌고 문재인 대통령 뭐 그때 지지율 엄청 높았던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괴멸적 상황을 만들었던 건 홍준표인데 홍준표가 진짜 굉장히 오랜만에 현역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경남지사 중간에 그만두고 나와서 대선 나오고 이 과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홍준표만 살아 돌아와 버리면 이 상황은 저쪽 당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사라져라라고 하는 신의 뜻 같아요. 이게 소화기내과 의사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삼진 아웃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진 아웃을 소화기내과는 어떤 의사에는 어떤 의미에 쓰냐면 위궤양이나 십이장경 걸린 사람들이 어설프게 아플 때 와서 약 먹고 좋아지고 좋아졌네 그럼 자기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약 먹고 또 좋아지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 또 다시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는 거야. 그러다 세 번째 재발하면 정말 크게 사고를 치는 거예요. 응급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정말 사망에 이르게 되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미통당이 딱 그 상황이에요. 첫 번째 삼진 아웃에서 첫 번째 아웃이 언제였냐면 그 우리 그 탄도리가 나왔던 게 2004년이었나요? 2004년 총선 때 한번 박살 났었죠. 그때 자기네들 개혁에 실패했어요. 어설프게 박근혜가 나와가지고 뭐 천막당사 하나 세우고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또 국민들이 용서해 주는 거가 원상태로 돌아가 버린 거야. 두 번째 개혁의 기회가 뭐냐면 박근혜가 탄핵되면서 자기네들 철저하게 고쳤어야 돼요. 근데 또 어설프게 문재인 대통령이 발목 잡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내부 청소에 완전히 실패해버렸어요. 지금 세 번째 지금 대형 사고가 터진 거예요. 지금 정말 괴멸적 사고가 터진 건데 그래도 102석인데 이게 왜 괴멸적 사고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게 규모가 있잖아요. 규모가 이 규모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나라당 아니 미래통합당에는 이 계보들이 생긴 이래 최저석으로 내려온 거예요. 최소한 받았어야 할 이 의석수 미만으로 떨어져 버린 거기 때문에 이거는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되고 정말로 괴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이 상황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불행일 수도 있는데 한 조직이 사라져가는 모습으로는 정말 FM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딱 그거죠. 딱 그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뭐 누구누구 살아 돌아왔다 이렇게 하면 막 안타깝다 이런 것보다는 그게 사실 불행의 씨앗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미래통합당의 무슨 비대위원장 정도 된다면요. 모든 걸 다 해체시키고 시작하는 거. 사실 미래통합당의 가장 큰 불행이 뭔지 아세요? 박근혜 탄핵했을 때 그 당이 해산됐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통합진보당 해산의 논리라고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을 책임질 수 있는 여당으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던 거거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다시 뭔가 리더십을 세우고 시작했으면 이렇게 참패는 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다음 선거가 기대가 안 되잖아. 예를 들면 홍준표가 살아 돌아왔어요. 그래서 당대표로 된다고 칩시다. 홍준표가 가장 대선에 근접해버리거든. 새롭게 무슨 신진 인사가 있어가지고 기대가 된다 그러면 뭐 대선 후보로 배현진을 세울 거예요? 아니잖아. 괜찮은데? 여성 대통령 최초의 여성 대통령. 이게 최초는 아니고. 아유 그건 닭이었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제 리더십이 안 세워지는 과정에 당 대표급 대선까지 나갔던 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당내 인사가 대선을 나갔다고 하는 건 그 당에 그래도 굉장히 많은 자기 지분이나 인맥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만 살아 돌아오면 당연히 사람들은 홍준표한테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고 원하고 논하지 않았건 홍준표를 배제할 수 없을 거고 홍준표가 입당을 못하면 밖에서 지질 거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대선까지 가는 2년 남은 시간 동안 모든 그림이 나는 홍준표 쪽에 모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씨발 이런 생각 들지. 대선 나가서 한 20% 지지율 받았던 건 사실이지만 그거 갖고 안 되니까요. 어쨌건 홍준표의 귀환을 축하드리면서 이상식 후보님 죄송해요. 아니 그 대구에서 발전 그 달라진 게 뭐냐면 조원진이가요 3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원진이가 3등을 했다는 게 뭐냐면 보수도 보면 그 친박계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식사한 거예요 이제는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우리 홍준표 씨께서 정동영의 뒤로 가는 듯한 느낌 들어요. 지금 그 억지로 정동영 의원이 20대 됐잖아요. 그 전주에서 한 거에 그런 느낌 받고 다음에는 대선에서 이분이 뭘로 될 거예요 지금. 흥행 하시는 게 더 이상 건덕지고 배현진하고 같이 할 겁니까? 오로지 지금 될 수 있는 배현진밖에 없는데. 야 그러고 보니까 조원진을 까먹고 있었네. 네, 그렇죠. 3등 했어. 3등 했어요. 얘가 비례대표 우리 공화당 이런 애들 네. 아예 못 들어왔구나. 네, 다 날라갔죠. 완전 몰락했네 그럼. 3등 어떻게 된 줄 아세요? 15%. 15%. 뭔지 아세요? 그거 아직 선거 후 비용 보전 처리할 거 딱 15% 됐어요. 야 박근혜에게 완벽한 몰락이로군요. 네. 가끔 보면 아니 그냥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얘네들이 개혁할 수 있는 능력이 스스로에게 내재돼 있는 당이면 미통당이 됐겠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안 될 애들이니까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홍준표가 이제 했다는 말 대구 수성에서 지금 당선돼가지고 수성구 두산 오거리 인근 분수대에서 당선 사례 행사를 가지려고 했는데 노래도 한 대여섯 곡 부르고 노래방 기계도 가져와서 대학생들 춤도 추려했는데 보좌관이 오늘 세월호 6주기라 좌파 언론에 도배하게 된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다시 막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월호의 특징은 학생들이 배 타고 수학여행 가다가 침몰한 사고다. 그때 선장이 얘들 나오지 말라고 해서 학생들이 억울한 죽음이 너무 많아졌다. 국민들을 분노케 한 건 해양경찰이 당연히 구조 안 하고 배 몰고 빙빙 돌다 가버렸고
선장은 도망 나와 어찌 저러냐고 억울하게 수몰 당했다고 분노했다. 그럼 관련 경찰과 공무원 처벌하고 억울한 학생들 위령비 세우고 학생들 지원하고 끝났어야 한다. 근데 그걸로 수사하고 재판하고 또 특검하고 특조하고 그거 좀 과도하다. 정치에 이용하지 마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홍준표가 전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죠.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보좌관이 똑똑한 보좌관 뒀네요. 보좌관이 옳은 지적을 했으면 그냥 입 닥치고 있으면 될 텐데 왜 이렇게 긁어부스럼을 만드는지 모르겠네. 정작 정치에 이용한 건 지들이었어요. 정작 정치에 이용한 건 지들이고 그 선거 2, 3일 전에 차명진의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들 결국 그 막말들이 자기네들이 몰락하게 만들었지만 그 막말들을 자기가 뭐 소신발언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그 조그마한 이득이라도 얻어볼 줄 알고 한 발언들이거든요. 정작 정치에 이용하는 게 자기들이면서 이제 와서 뭐 정치에 이용하는 정치인이 나쁘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나마 참 홍준표가 우리 황교안 뒤를 이어서 또 다시 승리를 안겨주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이게 홍준표가 이제 특성이기도 하겠지만 저쪽 정치인들이 갖는 모든 공통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냥 세월호는 교통사고다라는 논리 있잖아요. 이걸 과도하게 욕에 먹는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실제로 지금 이번에 그 김어준 총수랑 뭐 김 감독이랑 해가지고 새로 나온 영화 하나 있죠. 유령서. 네. 그 영화들에 보면은 우리가 그걸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온갖 거짓말들이 동원됐는데 왜 이걸 거짓말해야 됐을까 같은. 왜 구조하지 않았을까? 간단히 말해서 지금 지가 한 말에도 이런 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세월호의 선장이 나오란 말을 안 해서. 근데 이를테면요. 공무원 뭐 해양 경찰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실제로 처벌받은 감옥에 갔던 공무원은 유일합니다. 1, 2, 3 정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구조 속에 보면 왜 저런 거짓말들을 해가면서 이 사건을 숨기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수도 없이 많은 의혹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도 해소가 안 된 상태로 지금 하다못해 그 DBR 같은 거 바꿔치기도 얼마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네. 왜 그걸 바꿔치기 해야 됐느냐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건 막말이거든요. 그날 우리가 당선 축하한다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안 하고 좀 놀려고 했는데 세월호 육직이라고 해서 못했다고 말하는 게 이거나 차명진이 하는 말이나 똑같은 막말이에요. 알고 보면. 아니 물에 빠진 애가 애들 구조를 해와서 체온은 낮고 산소 포화도도 잡히고 있고 의사도 빨리 병원으로 옮기라고 하는데 그 애를 배에다가 실어 보냈어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에서 가능한 일이냐고요.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그냥 다 그렇다 치고 그냥 정부의 총체적 무능이었다 치자. 그러면 정부의 총체적 무능이었다 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왜 무능했는지 철저히 밝혀가지고 그 무능을 다시 반복하지 않게라도 노력을 해야지. 얘네들 말이 그냥 맞다 치더라도. 근데 그런 것조차 안 하고 그냥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방향으로 이 상황을 도망을 가는 걸 보면서 일반 민중들은 더 이상하지. 저 새끼들 왜 저래? 뭐 숨기고 있구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정말로 자기네들이 당당하다면 오히려 나서서 진실을 밝혀주면 되잖아. 내 말이 그 말인데요. 자기가 이걸 결론 내려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인이 조금 더 정치인다워지려면 아직도 지금 특조위가 만들어져 있잖아. 이기 특조위가. 그러면 빨리 진상규명해서 억울함 풀어드립시다라는 이야기가 원래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세월호 사건은 지가 규정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이 교통사고인지 아닌지는 아직도 의혹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었다고 말하는 것도 가장 악랄한 거지. 차명진이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었지. 누가 이번 총선에서도 세월호 이야기를 들고 나왔습니까? 민주당 정치인 중에. 그러니까 홍준표는 지금 머릿속으로 이미 당 대표예요. 당선되는 순간 이미 그냥 머릿속은 당 대표라는 로 딱 구조적으로 세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결론을 짓는 이렇게 딱 정의를 내려버리는 이런 표현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쓰게 될 텐데 앞으로 정말 꼴보기 싫은 장면은 계속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진영으로 보면 굉장히 다행이라고요. 이런 공감력 없는 자가 살아 돌아왔다는 것이 저들의 몰락을 훨씬 더 가속화시킬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홍준표 하면은 그 옛날 경남지사 할 때 진주의료원 폐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도 진짜 잘못된 거에 신뢰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든 정책이 그냥 앞에만 보는 거예요. 이게 좀 더 그 10년만 벌고 미래의 지형점 버티러 이런 거 안 하는데 그냥 단순히 그 상태에서 인기 이렇게 말하면 우리 지지들 환호하겠다. 내가 오늘
축제를 못한 이유는 이거다라고 변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코로나 사태에서 진지우 의원이 있었으면 어마어마하게 큰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반성을 안 한단 말이야. 발전 없는 자가 지금 유일하게 살아남음으로써 이게 세월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서해 페리오 사건을 들먹였어요. 서해 페리오 사건은 사건의 인과관계가 확실한 사건이에요. 세월호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온갖 의혹투성이에요. 희한한 거죠. 지금 뭐 외력이 있었냐 없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비상식적인 물론 우리 측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 중에 조금 과학적으로 안 맞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략적으로 보면 상식을 너무 기반을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감력은 뭐냐면은 내가 한 2,000번은 이야기했을 것 같은 이야기 한 번 더 하면 내 새끼가 죽었습니다. 그 교통사고라고 할지라도. 교통사고는 맞지 지들 말에 의하면. 문제는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래서 아이가 죽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근데 뭔가 운전자가 이상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죽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런 정황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제가 그냥 교통사고가 아니라 뭔가 의도를 갖고 한 교통사고라고 느끼기 시작하면 그 의혹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세월호 사건의 지금 논란의 핵심인 거라고. 이런 공감력 없이 지가 세월호 사건을 감히 특조위를 만들고 있는 이 상황에 진상 규명하고 있는 이 상황에 어떠한 사건이라고 결론 내리는 것 자체 이 오만함. 이게 앞으로 미래통합당이 안 바뀔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지점일 거예요 나는. 에이 또 열받네요. 죄송합니다. 열받을 때는 여러분이 그 눌러주세요 이거. 네, 아시게 구독 눌러주셔야 돼요. 아우, 열받을 때는 항상 잘한다, 이거 잘한다. 눌러주셔야 돼요. 그 변호사 정변 TV도 괜찮은 방송이 있다는데 재미없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좀 일단은 새날부터 내가 적당히 해먹다가 물려줄게. 너무 걸떡거리지 마. 자 지금 각서 받아 지금. 다 듣고 있어. 다 듣고 있어. 그 적당히 해먹다가 아마 20년 걸릴 거야. 90세까지는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그 이야기 여기까지.